제가 바로 이창입니다.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싼 값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제가 실제로 삼각대는 아직 안 팔았고요. 저희 누나가 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2017년식 레이를 이번에 중고차로 팔았습니다. 그래서 판 경험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중고차를 파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를 파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를 파는 방법 첫 번째, 바로 어플입니다. 흔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. 헤이딜러랑 처차라는 어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어플 같은 경우는 장점이 사진을 그냥 내 집 앞에서 차 사진을 잘 찍고 모든 면을 다 찍어요. 그런 모든 면을 찍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거기 들어가면 옵션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기스가 난 부분이라던가 수리 이력이라든가 다 쓰는 게 있거든요. 그렇게 써버리면 알아서 하루 안에 24시간 동안 딜러들이 입찰을 할 거예요. 그 입찰 가격을 보고 나서 순위가 매겨집니다. 예를 들어 제일 나한테 내 차를 제일 비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1100만원이다 그러면 2등 1050만원 3등 1000만원 이렇게 다 떠요. 거기서 내가 원하는 딜러한테 연락을 잡고 그분이랑 만나셔서 실제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 뭐 누구나 다 1등한테 하고 싶죠. 당연히 저도 실제로 1등한테 연락을 했었고요. 그랬을 때 단점이 뭐냐,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, 만약에 1100만원에 구매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. 근데 이게 1100만원에 안 팔려요. 거의 90% 이상은 감가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현장에서. 물론 내가 아무리 사진을 아무리 잘 찍고 아무리 DSLR로 찍었다고 해도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장기스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분명히 딜러의 입장에서는 싸게 차를 갖고 와요. 그만큼 내가 남는 게 많으니까 좀 감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헤이딜러나 처차의 단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금액을 보고 나서 연락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,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은 금액은 있을 수가 없고요. 무조건 감가된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다. 그랬을 때 얼마나 감가를 덜 당할 것이냐, 이 문제입니다. 실제로 저는 레이를 헤이딜러에서 팔았지만 1등이 1055만원이었고요. 평균이 900만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좀 두근두근 거렸어요. 여기서 팁은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판매하실 때 딜러를 이렇게 보잖아요. 저는 레이를 팔았으니까 딜러를 보다 보면 레이만 파는 딜러가 있고, 진짜 예를 들어서 벤츠만 파는 딜러가 있고 BMW만 파는 딜러가 있어요. 그런 딜러를 고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BMW를 판다고 하면 BMW 딜러한테 파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이력을 다 볼 수 있어요. 그런 어플 같은 경우는 후기를 잘 보고 이 사람이 감가를 좀 잘하는 딜러인지 아니면 안 하는 딜러인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1등이 아니어도 뭐 2등 3등 비슷비슷한 금액이라고 하면 그런 후기가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했던 분이 1055만원이었고 후기도 괜찮길래 약속을 잡았고요. 결과적으로는 저는 8만원만 감가를 당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감가를 적게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요.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감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휠 기스 같은 걸 하잖아요. 휠은 뭐 휠 하나에 기스가 4개든 5개든 1개든 그냥 하나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10만원 정도라고 잡고, 판금 예를 들어서 도색도 한 판이에요. 한 판. 같은 판에 기스가 얼마나 많이 있든 그냥 한 판으로 치고 그런 것도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가셔도 감가를 당하시는데 좀 방어를 잘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어플 자체가 장점은 딜러가 직접 앞으로 옵니다. 집 앞으로. 내가 뭐 경기도든 강원도든 어디 살든 그냥 그쪽으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편하고요. 단점으로는 내가 낙찰받은 그 금액이 아닐 수 있다. 거의 100% 확률로 감가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그 감가를 얼마나 적게 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, 그렇게 적게 당할 거면 애초에 사진을 올리실 때 기스건 뭐건 다 올리세요. 진짜 완전 세세하게 기스를 사진으로 다 올리시고요. 내가 그런 수리비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중고차를 파는 방법 두 번째,
예, SK엔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가장 큰 곳인 것 같아요. SK엔카에다 실제로 들어가시면 내 차량을 내가 직접 올릴 수 있어요. 물론 수수료는 2만 얼마가 들어요.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.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, 그러니까 높은 금액을 쓸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레일을 1,055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. 하지만 SK엔카에 내가 올릴 땐 1,100만 원에 올릴 수 있다. 왜냐면 어차피 레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딜러가 저한테 1,050만 원에 가져갔다고 해도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나는 시장 가격 대비 저렴하니까 올렸을 때 금방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올리면 큰 코 다칩니다. 안 팔려요. 연락이 안 와요. 그러니까 연락도 그냥 딜러한테 와요. 사장님 그냥 이거 저한테 파시죠? 하면서 소비자가 아니라 딜러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 방법은 좀 비추를 드립니다. 수수료도 2만 얼마 들어가고 이거는 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것도 막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. 심지어 그냥 딜러가 연락 와서 또 딜러가 와가지고 감가 때린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추를 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중고차 파는 방법 세 번째. 이거는 요즘 광고를 워낙 많이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방법은 약간 헤이딜러나 첫 차랑은 좀 시스템이 달라서 딜러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입찰을 해서 딜러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요. AJSL카는 쉽게 말하면 그냥 감정평가사, 그냥 차량 감정사 분이 오셔서 차량 감정을 막 해요. 막 한 다음에 그런 거를 다 정비를 하고 나서 돌아갑니다. 돌아가서 그 성능 기록부를 토대로 가격을 매긴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뭐 입찰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장점은 일단 차량 감가가 거의 없어요. 예를 들어 1,000만 원에 시작했다. 이 차는 1,000만 원이다 라고 감정사가 말을 하면 여기서 그렇게 많이 감가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대신 단점 시작가가 쌉니다. 저도 해봤거든요. 제가 1,050만 원에 레일을 팔았잖아요. 근데 AJSL카 감정받았는데 900만 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시작가 자체가 싸니까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보셔서 차량 판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헤이딜러나 첫 차는 좀 하루 만에 좀 그게 됐는데 AJSL카는 제가 주말 끼고 한 4일 기다렸어요.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오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. 그래서 뭐 감가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그런 감가가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중고차를 파는 방법 네 번째. 네, 이거는 중고나라에서는 못 올릴 거예요. 아마 중고나라의 차는 못 올려요. 제가 오토바이는 중고로 올려봤는데 중고나라 카페는 차를 올리는 그 카테고리가 일반인들은 올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치면 회원수 많은 그 카페가 있어요. 그 개인 거래를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올려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비추를 드립니다.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개인 간 거래를 한다고 하면요, 판매자가 개인 간 거래를 한다는 거는 비싸게 팔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. 비싸게, 딜러보다 비싸게. 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, 싸게 살려고 하려.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. 실제로 제가 중고나라 아니라 거기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아주 그냥 댓글이 가관이었습니다. 이게 레일을 올렸더니 800만 원에 산다, 700만 원에 산다,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. 600만 원에 파시면 연락 주세요,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서 저는 게시글을 올리고 한 이틀 만에 그냥 삭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하면 그런 보증을 잘 못 받아요. 이건 개인 대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발을 할 수가 없고요. 이건 개인 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안 좋지만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2가지 방법은 좀 비추고요. 어플이나 아니면 AJSL카를 이용하시는 게 좀 편리하고 그나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얼마나 감가를 맞지 않느냐. AJSL카는 일단 감가를 첫 떼린 금액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안 좋은 점이긴 하고요. 어플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. 막 1위부터 5위까지 다
그러니까 후기를 좀 세세하게 보고 이거 약간 감가 쳐맞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쪽은 한 판에 10만원이니까 나는 얼마 정도 감가가 돼 있구나 라는 그 기본적인 정보를 좀 파악하시고 딜러를 만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현란한 그 말솜씨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내 차량의 감가가 한 100만원 쳐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오늘은 중고차를 파는 방법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 방법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서 배제를 했고, 나머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알아보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